안녕하세요 여러분. 태국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40번째 에피소드네요. 이번 에피소드는 처음에는 긴 이야기 하나를 할까 생각했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보다는 예전처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러 편의 무서운 이야기를 묶어서 들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많은 분들이 호텔 괴담을 듣고 싶다고 요청해 주셨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중 하나는 한 팬분께서 페이스북으로 직접 보내주신 소름 돋는 사연이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호텔이라는 장소는 정말 만만치 않게 무서운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후아인에서 귀신을 만났던 경험담을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그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비하면 정말 약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정말 제대로 정면으로 귀신을 마주했거든요. 아마 그곳에는 다시는 묵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혼자 듣기 무서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공유해서 함께 들어보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들은 모두 각자가 겪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 시청하실 때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포의 호텔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깐짜나부리 지방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남성이 깐짜나부리의 한 숲속 사원에서 열리는 공양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모칫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사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정오가 좀 넘은 시간에 매표소에서 차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가 탈 수 있는 미니밴은 오후 4시 차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4-5시면 도착했어야 했는데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모칫에서 4시에 출발하면 사원까지 가는 길까지 고려했을 때 도착하면 분명 캄캄한 밤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계획을 급하게 변경해야 했습니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핸드폰 앱으로 묵을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사원으로 들어가는 차편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내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전망이 좋다거나 편안한 방처럼 원하는 조건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이 마침 연휴와 겹치는 바람에 시내에 있는 숙소는 거의 다 차서 방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숙소 하나를 찾았는데 하필이면 태국인 묘지 근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묘지 바로 옆에 있는 숙소였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곳이 문을 연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축 건물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숙소 옆 골목에는 술집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는 그래, 여기로 예약하자. 방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하잖아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호스텔이라 여러 사람이 함께 방을 쓰니 무서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최소한 룸메이트가 있으면 마음이라도 놓이니까요. 그는 바로 앱을 통해 약 1,300바트의 예약을 마쳤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미니밴에 올라 깐짜나부리로 출발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시간은 벌써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그는 숙소에 도착하면 다시 나오기 귀찮을 것 같아 터미널 근처에서 먼저 저녁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예약한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이 생각보다 훨씬 멋지고 새 것처럼 보여서 묘지 옆이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체크인을 하러 들어갔지만 호스텔 주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저 도착했는데 체크인 좀 부탁드려요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도착해서는 방 번호와 침대 번호 그리고 몇 가지 규칙들을 알려주더니 직접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 잘못 들어가지 마세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주인은 그를 방까지 안내해 주지도 어디서 왔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방으로 들어가서 이 침대 쓰시면 돼요. 다른 방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는 휙 가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서 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곳은 2층짜리 호스텔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커다란 유리창이 있었고 각 방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호스텔의 모든 문은 로비 입구부터 시작해서 복도 문까지 전부 키카드를 사용해야 열 수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공용 공간은 일반 문이었지만요. 그가 배정받은 방은 1층,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전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계단 밑은 아니었고요. 방 앞에 도착한 그는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의상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그리고 문을 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 방에서 혼자 자야 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서둘러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밖으로 나왔다가 아까 그 주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이 도미토리 룸에는 저 혼자 묵는 건가요? 주인은 네, 오늘은 손님 한 분만 묵으시네요. 운이 좋으시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야말로 잭팟이었습니다. 보통 5, 6개의 침대가 있는 도미토리 룸에 오직 그 혼자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겁니다. 그는 에이, 할 수 없지. 혼자 자면 되지 뭐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잠잘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 자야 한다는 생각에 방 안의 모든 불을 켜고 자기로 했습니다. 호스텔 침대는 침대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침대마다 개인 조명이 하나씩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방 전체 불을 켠 채로 자기 침대 커튼만 치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방의 불빛이 침대 사이 틈으로 새어들어와 눈이 부셨거든요. 그가 잠자리에 든 시간은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슬슬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깊은 잠에 빠져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벽 너머 바로 그의 머리맡 쪽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옆방 사람들은 왜 이 시간에 안 자고 떠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그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발치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요. 방 안의 불빛 덕분에 그림자의 형태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분명 남자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고 오직 실루엣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너무 놀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몸은 돌처럼 굳어 옴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그는 마음속으로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찾으려 했으며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탕 라따따낭, 탐망 라따따낭, 상캉 라따따낭.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을 뻗어 머리맡에 개인 조명을 켰습니다. 그가 봤던 그림자가 대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봤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내가 본 건 대체 뭐였을까? 귀신이었나?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한테 해코지 하려는 건 아니었겠지. 내가 그를 위해 명복을 빌어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복을 빌어주기 전에 만약 그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분명 다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힐 거야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부적을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영혼이 자신의 기도를 받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그는 부적을 손에 쥔 채로 명복을 비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쌓아온 모든 공덕이 좋았던 일이든 무엇이든 이 공덕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공덕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그가 사타투사투라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 옆방에서 들려오던 대화 소리가 갑자기 환호성과 웃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헤이 하는 바로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옆방 손님들인가 보네 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환호성을 지르다니 그의 심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방을 나와 로비로 그리고 호스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당장 새로운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근처 숙소 3군데를 돌아다녔지만 모두 방이 꽉 차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훌쩍 넘었고 낯선 곳에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자자. 하지만 그 방에서는 절대 안 자. 로비 소파에서 자는 거야. 거기는 소파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무엇보다 CCTV도 있잖아. 그 시간 호스텔 주인은 어디서 자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아침에만 오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그 호스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로비 소파에서 웅크린 채 아침 7시가 될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한 할아버지가 로비 옆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로 체크인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고 있길래 안 깨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직원이 아니라 여기 묵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니 그럼 왜 방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고 있었나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방에서 자고 싶지 않아서요. 어젯밤에 제가 뭘 봤는지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술을 좀 마셨더니 속이 안 좋아서요. 방에서 토할까봐 그냥 여기서 잤어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어젯밤 귀신에게 가위를 눌렸으면서 말입니다. 아침 8시가 넘어 날이 완전히 밝아지자 그는 어젯밤 그 방으로 짐을 챙기러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면서 그는 머리맡에서 들렸던 소리가 대체 뭐였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복도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잤던 침대의 머리맡은 정확히 화장실 변기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침대 머리맡이 화장실 쪽, 특히 변기를 향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고들 하죠. 그는 짐을 챙기자마자 터미널로 달려가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이지 침대의 위치나 방향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네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잠을 잘 때는 최소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 머리맡이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은 곳을 향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곳은 묘지 근처이기도 했잖아요. 누구라도 으스스하게 생각할 만하죠. 저라도 이렇게 묘지 가까이에 있으면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타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파타야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포함한 20여 명의 동료들은 미니밴 2대에 나눠 타고 파타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녀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호텔 앞에 있는 사당에 들러 이곳에 머무는 동안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호텔 건물은 아파트처럼 생겼고 뒤편에는 수영장이 있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체크인을 하고 함께 학회에 참석하는 한 여자 선배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 번호는 407호였습니다. 그녀가 키로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는 순간 오늘 밤은 뭔가 있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방을 쓰는 선배가 무서워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한 뒤 그녀는 샤워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도착했기 때문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가 몰려와 무척 졸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스킨케어를 하며 잠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불을 끄려던 참에 같이 방을 쓰는 선배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내일 발표 리허설 좀 하고 와야겠어. 다른 방 친구랑 같이. 그러고는 선배는 방을 나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방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날 혼자 두고 가다니. 그녀는 갑자기 엄습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TV 소리를 크게 켜고 방 안의 모든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불경을 외우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졸음과 피로에 못 이겨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잠든 사이 호텔 주변에는 거센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렴풋이 천둥 소리가 들려왔고 새벽 3시가 넘었을 무렵 콱쾅 하는 아주 큰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변기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샤워기 트는 소리와 함께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샤워기 잠그는 소리와 함께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선배가 내가 자는 동안 돌아왔나 보다. 화장실에 있나 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잠들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선배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같이 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선배는 화장실에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배를 기다리며 누워있는데 갑자기 방 안의 모든 불이 퍽 소리와 함께 꺼졌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은 약 1분 정도 꺼져 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자는 둥 마는 둥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데 마치 여자 선배가 화장실에서 나와 그녀의 침대 쪽으로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반대편으로가 그녀의 옆에 눕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배가 아침 일찍 또 나갔나 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여자 선배가 다른 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어젯밤에 몇 시에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선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 어젯밤에 방에 안 들어갔는데 친구 방에서 잤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그녀의 옆에서 함께 잤던 것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선배는 그 말을 마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틈을 타 어젯밤 자신이 겪었던 존재를 위해 불경을 외우고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밤새도록 그녀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그 선배가 아니었다니. 과연 누가 그녀의 옆에 누워 있었을지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골프라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골프씨는 태국의 앙통 지방에서 있었던 소름 돋는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골프씨는 절친한 친구의 출가식에 참석하기 위해 앙통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친구는 앙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출가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골프씨와 친구들은 어떻게 갈지 논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새벽 일찍 방콕에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쯤 출발하면 방콕에서 앙통까지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프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우리 그냥 하루 먼저 가서 근처 호텔에서 잘까? 절에서 가까운 곳으로 잡으면 아침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제안했습니다. 골프씨는 친구들에게 먼저 가 있겠다고 말하고 다음날 아침 여자친구와 함께 짐을 챙겨 방콕을 떠나 앙통으로 향했습니다. 앙통에 도착한 그들은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고 절에 들러 공양도 드리고 예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자 그들은 그날 밤 묵을 호텔을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호텔을 발견했는데 친구가 출가식을 올릴 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차로 15분 거리였죠. 그는 여자친구에게 여기 어때? 여기서 묵을까? 위치도 좋고 편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골프씨의 여자친구는 숙소에 대해 까다로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자자
이동하기도 편하고 분위기도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네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몰고 호텔로 들어가 체크인을 했습니다. 호텔 내부는 독채 형태의 방과 일반 호텔처럼 건물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독채 형태의 방이 더 편리하고 사적인 공간처럼 느껴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채로 된 방을 선택했습니다. 직원이 열쇠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렇게 빈 방이 많은 걸까?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투숙객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본 사람이라고는 청소 아주머니 2명과 접수 직원 1명뿐이었고 주차된 차도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내부는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치 오랫동안 청소만 해놓고 아무도 쓰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방은 낡지 않았지만 가구는 모두 나무로 된 옛날 스타일이었습니다. 소파, 테이블, 침대 모두 나무였죠. 방 안에는 나무 의자 2개, 냉장고, TV, 온수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골프 씨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보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피곤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막 잠에 빠져들려던 순간 갑자기 여자친구가 방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 깨서는 왜 그래? 뭘 봤어? 라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대 뒤에서 엄청나게 큰 거미가 나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이, 거미 가지고 뭘 그렇게 놀라라고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아니야, 정말 컸단 말이야. 새까만 게 너무 무서웠어 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방에 오랫동안 사람이 안 와서 그런가 보지. 거미도 우리 보고 놀랐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떠날 건데 뭐. 하지만 여자친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그는 프런트에 전화해서 거미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다가 물릴 수도 있으니까요. 청소 아주머니가 와서 거미를 잡고 나니 시간은 어느덧 저녁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햇볕에 지친 그들은 쉬고 싶었습니다. 골프 씨는 여자친구에게 나 먼저 샤워 좀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욕실은 그리 크지 않은 평범한 크기였습니다. 그는 샤워를 했고 모든 것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로션을 바르고 향기로운 파우더까지 뿌렸습니다. 밤에 여자친구와 로맨틱한 분위기를 낼 생각이었죠. 준비를 마친 그는 침대에 앉아 여자친구가 씻기를 기다렸습니다. 향기로운 모습으로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드라마에 빠져 좀처럼 씻으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못해 씻으러 들어간 시간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곳의 밤은 매우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나마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그는 다른 손님이 옆방에 체크인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커튼을 살짝 걷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는 욕실에서 평소처럼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수도꼭지를 잠근 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말하길 귓가에서 한 여자가 흐윽흐윽 하고 흐느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머리를 말리는 동안에요. 다행히 그녀는 원래 겁이 별로 없고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는 편이라 이런 상황에서도 비교적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욕실에서 나와 골프 씨에게 방금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야, 방금 머리 말리는데 웬 여자가 우는 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어. 골프 씨는 에이, 잘못 들었겠지. 이명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골프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금 전 자신도 밖에서 사람 발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체크인할 사람이 있을 리 없고 청소 아주머니들도 다 퇴근했을 텐데 말입니다. 아마 경비원 한 명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와 여자친구가 짐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든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피곤했던 여자친구는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잠귀가 밝은 편이라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불을 끄고 누웠지만 창밖에 불빛이 새어들어와 방이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 실루엣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따라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서 그랬을 겁니다. 그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뒹굴고 있는데 잠시 후 또다시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발소리가 그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는 대체 뭐지? 하는 생각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이 완전히 어둡지 않았던 덕분에 그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그림자가 문 쪽에서 나타나 그의 발치에 있는 TV 앞을 지나 화장실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요. 그리고는 화장실 안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눈을 질끈 감고 잠을 청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방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잠들기 전 목에서 빼두었던 부처님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고 밤새도록 착용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여자친구를 깨웠습니다. 자기야, 빨리 씻어. 아침 일찍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밥 먹고 바로 절로 가는 게 좋겠어. 사실 그는 친구의 출가식 때문에 일부러 절에서 가까운 호텔을 잡았고 늦잠을 잘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씻고 화장을 하는 동안 그는 욕실에 들어가 샤워는 하지 않고 양치와 세수만 하고 서둘러 나와 옷을 입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짐을 챙겨 차에 싣고 프런트로 가서 열쇠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는 그가 어젯밤 무언가를 겪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자기 왜 그래?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그는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밥 먹고 다시 여기 왔다가 절에 가면 늦을까봐 그래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른 새벽에 그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는 여자친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야 그는 여자친구에게 그날 밤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호텔에서 겪었던 일은 그에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는 그 영혼이 아마 공덕을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친구의 출가식이었기에 그는 그 영혼을 떠올리며 그를 위해 함께 공덕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돈타니주의 한 경찰서 근처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태국 북동부 지역의 병원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아 북동부 여러 지방의 호텔에 묵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2명의 동료와 함께 농부아람푸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부아람푸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는 더 큰 도시인 우돈타니로 이동해서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 6시쯤 농부아람푸를 떠나 우돈타니에 도착하니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숙소를 찾아 나섰지만 웬만한 곳은 이미 방이 다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전에 우돈타니 경찰서 근처에 있는
한 호텔에 묵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에 연락해보니 다행히 방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침 그 호텔의 마지막 남은 방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방은 트윈 베드룸이었습니다. 그와 다른 동료 한 명은 침대를 붙여서 3명이 함께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침대를 붙이려고 움직이는 순간 침대 시트가 벗겨지면서 침대 끝부분에 있는 손바닥만 한 갈색 얼룩이 드러났습니다. 그와 동료는 순간 움찔했지만 그는 별거 아닐 거야. 아마 여자 손님이 생리 중에 실수했나 보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짐을 푼 뒤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왔습니다. 한 친구가 앞장서고 그가 중간에, 그리고 다른 선배 한 명이 뒤따라왔습니다. 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선배와 함께 서 있었고 앞서가던 친구가 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앞에 있던 친구와 중간에 있던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광경은 덩치가 크고 피부가 하얀 아시아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한 남자가 침대에 앉아 TV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선배가 소리쳤습니다. 뭐해? 그와 앞에 있던 친구는 깜짝 놀라 뒤에 있는 선배를 돌아봤다가 다시 방 안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봤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선배는 뭐 하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선배는 그와 친구가 평소에 방 잘못 들어왔네? 하는 식의 장난을 자주 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장난을 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즉, 선배는 침대에 앉아있던 남자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와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방금 본 것을 선배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그 침대에서 잘 용기가 나지 않아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결국 친구와 선배가 침대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모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옷장 안에 있던 옷걸이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에는 화장실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두는 속으로 아침이 빨리 오기만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그리 멀지 않은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겨 그 호텔에서 바로 체크아웃했습니다. 이 소름 돋는 일을 겪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는 복권 판매상을 만났습니다. 무슨 번호를 사야 할지 몰랐던 그는 우돈타니에서 그 무서운 일을 겪었던 방번호로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권이 3자리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며 당첨되었습니다. 그는 당첨금의 일부를 우돈타니의 절에 기부하고 그 영혼을 위해 공덕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게 되더라도 다시는 그곳에서 자지 않을 겁니다. 자, 호텔에서 일어난 무서운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호텔에서 잠 못 잘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낯선 곳이나 호텔에 묵을 때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분에게 직접 들은 방법입니다.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방 앞에 도착하면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같은 거죠. 방에 들어가면 침대를 아주 살짝이라도 움직여주세요. 만약 트윈 베드룸인데 혼자 또는 연인과 함께 가서 침대 하나를 쓰지 않게 된다면 남는 침대에는 옷가방 같은 짐을 올려두세요. 침대를 비워두지 마세요. 만약 침대 하나를 비워두면 그곳에 누군가 와서 당신 옆에 누울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신발은 가지런히 두지 말고 한쪽은 앞으로, 다른 한쪽은 뒤로 향하게 엇갈리게 놓으세요. 옷장에는 자신의 티셔츠라도 한 벌 걸어둬서
옷장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그곳의 지방령에게 보호를 요청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당신은 아무런 방해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호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다음 무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호텔에 계신 분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